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손정민 살해사건 5번째. 우리가 이 사건의 주범이 흰옷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흰옷은 A가 아닙니다. 동석자 A가 아니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다만 합석자 B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3의 인물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 사건을 절대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흰옷 B가 어떻게 행동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 유튜버들이 반드시 증거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경찰은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증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만. 그러니까 증거는 완전히 외면하고 증언으로, 믿을 수 없는 증언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경찰이 외면하는 대표적인 증거, 그게 25일 날 4월 25일 2시 18분에 찍은 사진,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 다음에 6월 5일 날 공개된 흰옷이 손정민을 폭행해서 사망하도록 만든 동영상, 이 두 가지 이 증거는요, 이 문제를 풀면은 반드시 이 증거를 연결시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증거를요, 쳐다도 보지도 않아죠. 완전히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유튜버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유튜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유튜버다 말이에요. 이래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이 제대로 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원하는 결론으로 딱 방향을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경찰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요, 경찰이 끌고 가는 대로 거기에 비판하는 척 하면서 장단을 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2시 18분 사진을 외면하거나 흰옷이 손정민을 패는 그 동영상을 외면하는 유튜버는요, 제가 다 넣고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요 앞에 토끼굴의 중대잠바는 A가 맞다. 이 동영상을 올렸더니 자기는 내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사람이 뭐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일단 그것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경찰이 두 개의 덫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중대잠바 입은 A하고 흰옷 입은 A가 사람이 그 편의점에 갔던 그 두 사람이 다 똑같은 A라고 덫을 놓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전에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덫이 뭐냐 하면은 이 토끼굴을 들어가는 A와 토끼굴에서 나오는 A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요, 왜 이런 덫을 놔놨냐, 빤합니다. 그러니까 A가 범인이고 이 범인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 대역을 써 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런 망상을 갖도록 자꾸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경찰의 덫을 아주 파괴해버리지 않으면, 건너뛰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윤곽이라기보다 윤곽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 얘기가 선뜻 듣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석자 B, 이 사람을 합석 B 그러기도 하고 B라 그러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부를게요. 이 사람의 위치를 우선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찰이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대 잠바 입은 옷하고 흰 셔츠, 흰 티 입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마치 중대 잠바를 벗어버리면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B가 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요, B가요, 24일 날 11시 30분쯤에, 그 전에, 합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 하면요, 손정민이 편의점에 돗자리를 구매를 하겠잖아요. 그죠? B가 왔기 때문에 1차에서 편의점에 갔을 때는 안 샀던 물건을 이때 다시 사러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손정민은 편의점에 가고 A는 가방을 가지고 B와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나누든지 그랬지 않겠냐 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날이 바뀌어가지고 25일 날 0시 45분에 편의점 CCTV에 뭐가 찍혀 있냐 하면요, A가, 중대 잠바를 입은 A가 가방 없이 손정민하고 같이 편의점에 와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다 가방을 안 가져왔다는 게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럼 가방은 누가 지켜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B가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B가 가방을 지켜줬다. 어디에서? 돗자리에서. 그래서 B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요 0시 45분 편의점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가방을 안 메고 지금 둘이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시 26분 40초에 편의점 CCTV에 A가 찍힙니다. A가 찍힌대요. 중대 잠바 입은 A죠. 중대 잠바 입은 A가 찍힌데 이 머리를 보면요, 이 사람 A 맞아요. 이 중간 가르마 딱 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셔츠도요, 아이보리색 이 셔츠 딱 같아요. 위에 옷도 딱 같고, 그리고 토끼굴 들어가는 사람은 이 에어팟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에어팟이 없는 게 확인이 전혀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봤어요. 여하튼 A가 혼자 가방 메고 혼자 가면은 왜 가방을 메고 가요? 그렇죠, 그죠? 아니, 정민이한테 맡기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가방을 메고 갔을까? 쿠팡이츠에 주문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정민하고 B가 찾으러 가기로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정민하고 B가 말하자면 배달 대기조로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A가 가방을 메고 편의점에 간 거죠. 그래서 B와 손정민은 돗자리에 있었고
A는 가방 메고 편의점에 간 거다. 이때도 역시 A는 뭘 입었습니까? 중앙대 잠바를 입었습니다. 1시 31분 편의점 CCTV에서는 드디어 합석자 B의 정체가 확인됩니다. 누굽니까?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둘이 오는데 가방이 없죠? 이 사람이 A라고 할 것 같으면, 흰옷 입은 사람이 A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가방을 메고 와야 되겠죠. 안 메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돗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영상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확인된 게 이제, 합석자 B가 있었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 합석자 B를 동영상에서 보니까 흰옷을 입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은, 합석자 B는 흰옷을 입고 있고, 동석자 A는 이 중대 잠바를 입고 있다. 중앙대 잠바를 입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2번이나 얘기를 했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A와 B는 다른 사람이다. B는 흰옷을 입었다. A는 중대 잠바를 입었다.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왼팔, 근데요, 여기 들어올 때 이래 보니까요, 팔을 이래 들고 들어오는데, 이 팔에 보니까 이상하게 들어있어요. 뭐 쭉쭉 뻗은 게 무슨 무기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이상하죠. 이걸 아예 이 사람 뭘 단단히 준비해가 온 게 틀림없지 않냐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데 이런 걸 넣어가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이게요,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냉장고에서 음식, 선택한 물건 꺼내려고 할 때 그 팔입니다. 팔인데, 이땐 또요, 쭉쭉 뻗어 있질 않고, 이래 굽어 있죠. 여하튼 이게 굽었다, 일자로 됐다, 이게 좀 자유자재로 되는 그런 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어떻게 그 팔에 저런 걸 달고 다닐까? 난 저런 사람을 상상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요. 1시 33분 CCTV에 또 정말 해괴한 이상한 장면이 잡힙니다. B가 손정민한테 가해를 하는 듯한 장면이 보여요. 제가 이 5월 20일 날 올렸다가 내린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시기상조기도 하고 뭔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손정민을 가해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요, 두 사람이 같이 가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데, B가 손정민 왼쪽 팔로 어깨동무를 해요. 어깨동무를 하는데, 어깨동무를 어떻게 해서 풀었는지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손정민이가 이래, 내리는, 탈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이 어깨동무를 내릴 때
왼팔을 뒤로 뻗는데요. 왼팔에 이런 물건이 들려 있어요. 이런 물건. 이게 제법 두툼한 물건이에요. 왼팔에 팔 속에 들어있던 무엇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뭐 흐릿한 모습은 보이는데 형체가 명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이 나란히 걷다가 A가 아니고 여기 B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B가, 이 사람 B죠, 그죠? 흰 옷은 B입니다. B가 무언가를 왼손에 꺼내 들고 어깨 동무를 한 다음에 정민이 목 뒤 어딘가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뒤로 언제 팔을 뺐을 때 이 팔이 이런 게 들려 있는 겁니다. 여튼 그래 하자 정민이가 뭐 여튼 놀랐는지 어떤지 앞으로 확 뛰어나갑니다. 이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뭔가 계속 노려온 듯한 손정민한테 뭔가를 노려온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6월 5일 날 소위 엠바고라고 알려져 있던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1시 38분에서 한 2시 사이에 동영상인데요. 여하튼 이 동영상을 보면은 1시 38분에서 1시 50분 CCTV를 볼 것 같으면은 이 CCTV 속에서 흰옷이 손정민을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합니다. 근데요, 그걸 이제 이 동영상 분석하는 유튜버들이 아주 좀 잘 분석을 해놔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런 분석할 능력도 없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뭐 그분들이 다 설명했지만은 여하튼 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38분에요. 이 흰옷이 등장했죠. 흰옷이 등장하고 여기 보면 정민이도 있습니다. 정민이. 손정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38분에 그 쿠팡이츠 그 배달 받아가지고 막 도착하는 길입니다. 도착하는데 이 흰옷 입은 그 B는요 어떻게 하냐 면 손을 이래 들어요. 무슨 그 나치들이 그 뭐예요 하일 히틀러 같은 그런 모습 비슷해요. 멀리서 보기에는 이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여하튼 이게 무슨 선언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지 여하튼 이때부터 광란의 폭력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요. 라이더 TV가 이걸 아주 잘 포착을 해가지고 그 장면을 아주 아주 정확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라이더 TV를 캡처한 것인데 그 위에 거는 피집사의 이 동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라이더 그 동영상에 보면은 1시 38분 44초 경에부터 그러니까 이 뭡니까 흰옷 B가 흰옷 입은 언제 합석자 B죠. 그죠? B가 그 손정민한테 확 달려가요. 그 이전에도 그죠? 그 이 막 겁주는 듯이 있잖아요. 그죠? 저 마당을 저거를 막 팔을 벌리고 뛰어다니고 막 이상한 이 짓거리를 많이 해요. 아니 여기 또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팔을 들고 비행기 날듯이 이래 쫓아다니는가 할 것 같으면 저 멀리서 확 쫓아오기도 하고, 여하튼 그 도저히 그 상식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손정민이가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대요. 1초도 못 가요. 워낙이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1시 38분 45초에 최초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흰옷이 저 손정민을 가격하죠. 때리죠. 그래서 이제 소위 폭력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는데 1시 38분 56초에는요. 여기에서도 상당히 정확하게 있지만 초천재라는 분의 유튜브에서도요. 그 때린 장면이 막 워낙 선명하게 나와요. 팔이 돌아가는 게 뭡니까 그 그림자가 막 생길 정도로 휙 돌아가는 게 영상으로 보여요. 그 한 번 맞으면은 막 하여튼 막 작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천재의 해석에 이해할 것 같으면은 1시 38분에 왼손으로 아주 세게 가격을 하는데 이때 아마도 왼손 가격했으니까 오른쪽 뺨이 파열됐을 것이다 본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당연히 그 말에 찬성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아까 이 처음에 이 편의점에 왔을 때 그 왼쪽 팔에 부착됐던 뭐 무기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것 같다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걸로 어떻게 휘어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쇠붙이거나 이러면 이건 뭐 작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그만 그 왼쪽 뺨이 나가버리지 않냐. 오른쪽 뺨이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따 이제 얼마 안 있어가 죽거든요. 죽으면서 이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2시 18분 사진에 응고된 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그건 뭐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이걸 보면은 폭력을 실제로 휘두르는 거는 거의 흰옷이 혼자만은 아니지만 거의 혼자 하다시피 휘둘러요. 근데요, 여하튼 제일 보스 같은 사람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촬영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 손정민이가 그냥 아웃돼 버렸을 때 아예 때리는데 또 가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최소 4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조직적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 공원에서 야밤이라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토끼 잡듯 닭 잡듯 잡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이런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흰옷이요, 폭행과 살해를 당연히 주도하는데 이 흰옷은 여기에서는 이 라이더 TV에서는 불특정인이라고 그래놨는데 이 사람은 불특정인이 아니고 흰옷, 즉 합석자 B입니다. 합석자 B이고, 근데 이 사람은요 멀리서 봐도요 보세요 위에 옷이 형광 흰색이잖아요. 그죠? 아주 새하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밤에 찍혔는데도 아주 뭡니까 밝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지도 보면 그 색, 원래 이 사람이 흰옷이 입었던 바지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흰옷은 그 흰옷 B는 1시 31분 우리가 CCTV에서 확인했던 CCTV 영상에서 확인했던 그 흰옷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죠? 여기 와서 이 손정민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이더우가 아주 예민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 여기 또 패는데 가담하는 장면 또 잡아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타격은 1시 47분경에 일어납니다. 이 흰옷이 그죠? 뒤로 쭉 물러났다가 확 달려가가지고 여튼 몰빵을 합니다. 몰빵 가격. 완전히 작살내버리는 가격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폭력에 중독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정도예요. 굉장히 폭력을 즐겨요. 그래가지고 정민이 어찌 하다가 강 쪽으로 추락해버려요. 그러니까 흰옷이 따라 내려가요. 이것도 P24의 그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그래 둘이 강비탈을 내려가지고 보니까 한 3분 정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영상으로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기요 흰옷 입은 사람, 요 사람이 B죠, 그죠? 요 사람이 강비탈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려가가지고 혼자인지 둘인지 여하튼 손정민을 들고 와요. 위로 들고 와가지고 눕혀놓습니다. 눕혀놓은데 이 시각 이후에 1시 52분쯤 돼요. 그때 이 시각 이후에 손정민이 서 있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건 스타튜브에서 가져왔는데 서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예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손정민은 흰옷이 때려가지고 1시 50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확인된 게 2시 18분 사진이죠. 그 다음에 스타튜브에서 올린 목격자 진술 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사건 초기 커뮤니티에 올라온 목격자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본 게 손정민 군이 맞는지는 가까이서 본 게 아니라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날 본 싸움에서 폭행당한 사람이 손정민 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1회 폭행당한 것이었는데 손정민 씨로 추정되는 그분이 맞고 뒤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략 얼굴과 목가슴 사이를 가격당한 것처럼 보였고 맞은 이후 뒤로 넘어지는 것까지 분명 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폭행 피해자의 의상과 뉴스에 나온 편의점에 들린 손정민 군의 의상이 굉장히 흡사하네요. 겉옷은 책상 톤이 특이해서 색상 톤이 특이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색상이 꼭 병원복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1시간 50분에 죽은 걸로 거의 추정이 됩니다. 그죠? 자, 이를 볼 것 같으면요, 이 비의 광기가 확인이 돼요. 우선 광기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손정민을 어떻게 해볼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보세요. 그 편의점에 나타났을 때 그 팔에 뭔가 부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쿠팡이츠 배달 받으러 갈 때 그 손에 들려 있는 또 이상한 물체, 그 다음에 이 동영상에서 나타난 비의 광기, 폭행과 진짜 광기의 폭행이에요. 광란의 폭행이에요. 2번 절과 절을 2번 하고 춤을 추는데요. 절을 하는데요. 이런 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손 모양이 뭘 상징하는 손 모양이죠. 그죠? 이건 뭘 한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뭐 별 좋은 뜻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얼른 보기에. 보통 저런 것은 자기들만의 특유의 뭐거든요. 근데 특유의 뭐를 할 때는요, 거의 다 뭡니까? 그 범죄 집단이거나 아주 이 나치 같은 있잖아요. 그런 전체주의적 집단에서 나오는 게 저런 모양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임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아닌가 싶고, 여기 절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오늘 말하자면 이런 일을 치룰, 대사를 치룰, 손정민을 죽이는 대사를 치룰 그 주도자다,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라이더우에서 또 하나 아주 특별한 걸 좀 추리해냈는데,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보인대요. 여기에서. 그리고 SBS에서 이 춤추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이건 진짜 모습입니다. 근데 복장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1시 31분에 손정민과 같이 편의점에 갔던 사람 복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석자 B가 맞습니다. 이 사람의 폭력이요, 광기가 넘쳐나요. 보세요. 자기들 패거리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목격자가 총 9명이 나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9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목격자가.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팔을 벌리고 마당을 확 뛰어다니면서 뛰고, 그죠? 이리저리 달리고 손정민을 그죠? 무슨 토끼 잡듯이 쫓아다니면서 폭행을 해요. 그런 자기의 폭력을 과시하고 살인을 하는 걸, 그죠? 아주 즐기고, 그런 걸 지켜보는 관중의 시선까지 즐기는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 저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이 우리나라가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한 소집과 2번 절, 저 손짓 얘기했죠. 이건 대단히 범죄 조직이나 전체주의 집단에서 나오는 어떤 일정한 이 약속, 일정한 몸의 형식이다. 있잖아요. 그죠? 왕보면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죠? 히틀러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그 전체주의 사회 범죄 집단 딱 그래요. 조폭들 어떻게 합니까? 두목 만났을 때 90도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번 절하는 건요,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이기 전에 아마도 저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손정민 오늘 죽이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니 저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는 과정에서 그죠? 너무나 여유롭고 즐기는 춤을 춰요. 이 춤이 폭행살인 전에 추는 건지 후에 추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갤럭시는 그 촬영한 시간이 입력되는 게 아니고 다운받은 시간이 입력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촬영한 시간은 언제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아니 저 장면에서 춤을 춘 건 확실하거든요. 앞에 췄던 뒤에 췄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사이코패스도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죽인 게 확인이 된 게 2시 18분 사진입니다. 딱 보여주는 게 손정민 오른쪽 뺨에 이 응고된 핏자국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부위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가 파열돼도 엄청나게 파열됐다는 얘기입니다. 저 정도 피가 응고될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죠, 피를 보고 광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은 뭐 사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건 정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A가 정민이한테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줬죠. 행동을 했죠. 올라타고 들어 올리고, 그래도 들어 올리는데 푹석 내려앉았부터 하는 거는, 이거는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주머니 뒤져도 가만히 있고, 올라타가지고 이상한 짓도 아무 반응이 없고, 몸이요, 의식이 조금만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합니다. 아니, 의식이 희미해도, 아주 불명해도 반응할 수가 있어요. 죽으면 못하죠. 그 다음 목격자가 손정민 반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사진 속 몽창태는 죽은 사람 몸이다. 팔을 뻗어 있고 고개가 이상하게 돌아가 있고 저 불편하거든요. 도저히 그냥 오래 못 견디거든요. 그 보통 추우면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더라도 웅크려요. 웅크리는 건 그거는 그 자율신경이 저절로 그래 돼요. 누가 뭐 의식을 안 해도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는, 요 시간 이후에는 손정민이 움직이는 영상이 전무하다. 그래서 1시 50분경에 사망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1시 50분에 저렇게 쓰러져 누웠는데 늦어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이걸 계속 지켜본 목격자가 있거든요. 이 사진 찍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전혀 안 움직였다. 1시간 동안 전혀 안 움직였다. 이건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이 부검 결과와 일치를 해요. 뺨 근육이 파열된 게 발견됐고, 그 다음에 국과수는 육안으로 감식한 결과, 육안으로도 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왼쪽 귀 뒷부분에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이 2개 있으나 이제 국과수는 두개골을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소년 씨는 그 손정민 아버지는 그 두개골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걸 두고 무엇으로 맞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도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하튼 쇠뭉치로 맞든지 주먹으로 맞든지 그 정도는 분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상이 직접 사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일단 내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부검 결과 왼쪽 귀 뒷부분이 자상 2개 있다. 직접 사인, 그런데 직접 사인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뺨 근육이 파열됐다. 근데요, 이 보고서는요, 안에 모순이 있어요. 첫째로, 익사 추정, 그럼 익사했는 것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익사로 가기에는 증거가 한참 부족하니까 익사 추정이라고 해놔놨죠. 그렇죠. 익사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다 시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사인은 아니다 하는데 이거는 직접 사인은 아니더라도 이걸 또 사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직접 사인 이 말이 그죠, 사람 잡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칼로 수십 군데 난자를 해도 찔러가지고 해도 그죠, 사인이 이래 나올 수 있어요. 직접 사인은 과다출혈이다 이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과다출혈이 직접 사인은 맞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상식을 많이 벗어나고 뭔가 왜곡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칼로 찔러가지고 여러 군데 칼로 찔러가지고 과다출혈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칼로 찔러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요, 때려 죽여도요 직접 사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려가지고 죽여도 호흡정지로 죽을 수 있어요.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사인이라는 말이 그죠, 정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과수가 행안부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진짜 결정을 회피한 거예요. 판정을 회피한 거예요. 그렇다고 양심을 다 팔아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눈치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보고서 원본을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세밀한 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B가 그 흰옷 입은 B가 손정민을 가격해가지고 2시 18분 사진에 나온 손정민 오른뺨에 응고된 피, 그게 나오도록 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래 쭉 보니까요, 이건 준비된 살인이죠. 그렇죠? 팔에 뭐 보세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배달 받으러 갈 때 보세요. 그러니까 흰옷, 즉 합석자 B는요, 손정민 폭행 살해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즉각 체포해가지고 피의자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